단단하면은 또 충격이 갈까 싶어서 좀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탄력성 있게끔 조금 탄력성 있고 물렁뼈가 좀 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흡파를 보면은 오른쪽에 그 잎사귀 같은 게 3개가 있고요. 왼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로 보면은 5기통. 이게 엔진이 5개가 있는 거죠. 이게 5기통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술해서 한쪽을 다 절제했다 그러면은 오른쪽을 절제하면은 3개를 다 떼내는 거죠. 왼쪽은 2개를 떼냅니다. 그런데 2개만 있어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숨이 좀 차고 힘은 좀 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도 보면은 오토바이 같은 거는 2기통이죠. 근데 좀 좋은 차는 5기통입니다. 이게 5기통은 이제 보통 우리 사람은 5기통이고 이제 뭐 배가 좀 뭐 옛날에 배를 뭐 앓고 뭐 하면 뭐 4기통 정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폐암하고 폐이식 한다고 이제 동물 실험을 많이 하는데 개를 이렇게 수술해 보면은 개는 오른쪽에 4개가 있고 왼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는 7기통이란 말이죠. 이게 개가 아마 빨리 달리고 그래도 숨이 좀 덜 차고 멀리 가지 않나. 근데 우리도 만약에 이제 뭐 과학이 발달하면은 폐를 하나씩 더 붙이면은 마라톤 같은 거 1시간 단축하는 건 너무 쉽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폐는 보면은 이 폐 자체가 이게 수축하고 팽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슴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배가 내려가고 배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폐가 수축과 팽창을 함으로써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교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하면 흉골이 있고 여기 물렁뼈가 있고 여기 갈비뼈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 전부 12개가 되어 있죠. 여기 등뼈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폐 자체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엽, 중엽, 하엽 3개가 있고 왼쪽은 상엽과 하엽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그만 구역이 여기는 10개가 있고 왼쪽에는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가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폐가 이렇게 갈비뼈가 있고 흉골이 있고 안에 폐가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고 그리고 이 폐 자체하고 그 배하고 사이에 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8선처럼 막이 있는데 그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이 이제 막혀 있고 이제 요 가운데는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그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코는 무엇을 하느냐? 감기 들고 하면 콧물이 나고 영 귀찮거든요. 아이, 코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속의 공기청정기가 코다. 뭐냐면은 코 안에 보면 이게 동굴이 되어 있고요. 그 위로 작은 혈관이 쫙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면은 그걸 통과하는 동안에 몸속의 체온과 같아집니다. 이제 공기가. 그리고 그것도 습기가 좀 차 있습니다. 점막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숨 쉴 때 들어가는 먼지, 그 세균, 뭐 이런 거는 전부 거기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그 점막이 다 붙어버려요. 그런데 코 속에 그 콧물이 한 하루에 종이컵 1컵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하고 우리가 코를 풀어버리면 밖으로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보통 코 속의 공기 속도는 초당 2m 정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고, 기침을 하면 한 20m 정도, 재치기를 하면 한 30m 정도, 1초에 갑니다. 그래서 감기가 뭐 걸렸다, 독감에 걸렸다. 근데 재치기를 하면은 30m 앞에 있는 분이 이제 그 균을 맞을 수가 있겠죠. 이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폐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이 코가 없고 기도가 없다 그러면은 이 차가운 공기가 바로 들어가서 이 폐가 동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코하고 기도가 있어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데우고 이런 불순물 다 제거한 다음에 되도록 깨끗한 공기가 이 폐로 들어가서 이렇게 흡파가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폐 자체의 손상을 줄이고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숨을 쉴 때 코로 이렇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기도를 통과할 동안에도 불순물이 많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세지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흡박과리가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호흡 운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공기를 받아들이고 내쉬고.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들어 마시는 숨이라 들숨이라고 그러고 내쉬는 건 날숨. 이렇게 해서 이거 교대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운동을 호흡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배 자체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칼로 가슴을 찔렀다 그러면은 숨을 못 쉽니다. 이게 뭐냐, 이 가슴의 근육에 의해서 이제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숨을 쉰단 말이에요. 이게 이 폐 자체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호흡수는 보통 우리가 좀 보시다시피 어른은 한 초당, 한 분당 한 15 내지 20회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빠르면 숨이 찰 때는 빨라지겠죠. 이게 한 40분, 분당 40회 정도 숨을 쉰다 그러면은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숨이 빨라지는 거죠. 뭐 열이 나거나 그래도 대사가 빨라지면 숨이 빨라진단 말이죠. 근데 공기를 들이마시는 그 덜숨인 경우에는 이 보시다시피 갈비사의 근육이 수축을 하면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행경막 근육이 또 수축하면 행경막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폐가 팽창을 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을 보시면 숨 쉴 때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 폐가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거죠. 크게 들이마시면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산소를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는 분들은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숨을 안 쉬고 참을 수가 있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물속을 들어가서 잠수를 해가지고 자꾸 멀리까지 가서 딴 데로 이제 도망가고 하는데 이런 연습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죠. 이렇게 산소를 많이 잡아 넣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이렇게 행경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행경막이 내려가고 해서 폐가 이렇게 굉장히 팽창을 크게 하고 이건 또 수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숨을 이제 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그림을 그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허파가 되겠죠. 여기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 정맥피가 이제 동맥피로 바뀝니다. 바뀌면 심장이 수축을 하면서 이 동맥피가 이렇게 가가지고 장기로 이 뭐 간이라든지 머리 뭐 뇌라든지 콩팥 이 뭐 작은 창자 큰 창자로 다 가서 거기서 에너지를 다 공급해.